가수 배호 50주기 기념. 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 제3편입니다. 전국배호협회 회장 김수영이 진행하는 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 제3편. 여러분 그동안 좀 길긴 하지만 배호님에 관한 0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이 거룩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호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배호님은 살아생전 6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무려 250여 곡을 발표했습니다. 오리지널 곡도 많지만 또 외국 곡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부른 곡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참 가수 중에 한 분이신 배호님은 짧고 굵게 살다 간 위대한 가수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전부가 드라마틱하고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이죠. 1942년에서 1971년까지 29살에 돌아가신 그 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 제3편 이어가겠습니다. 배호의 1967년 12월 31일 좌담회에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했을 때 처음 보는 작곡가가 찾아왔어요. 같은 종씨, 더구나 배씨는 귀한 성이 아닙니까? 내가 꼭 불러줘야 할 곡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꾸 불러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응낙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쉽게 쉼표를 몇 개 더 넣었습니다. 작곡가 배상태 씨도 좋다고 하더군요. 연습을 한 다음 날에 장충 녹음소에서 간신히 한 곡을 부르고는 도망치듯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까맣게 잊었는데 나중에 판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자켓 타이틀로 걸린 데다가 이거 아주 일품이거든. 생기에 넘치는 목소리야. 행운이 여신이 병마에 시달리는 24살의 한 젊은이를 너무나 뛰어난 음악 재능을 안타까이 여겨 크나큰 행운을 주었다고나 할까요? 불과 하루 연습하고 고이튿날 곧바로 녹음을 한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참 위대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 음반을 참 내려면 가수들이 적어도 1000번 이상 5000번까지 부르고서 노래를 한다는데 배호는 불과 병상에서 단 하루 연습을 하고 고이튿날 곧바로 녹음을 한 위대한 곡이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1967년 2월 돌아가는 삼각지의 전국적 빅히트로 가수로 대성공,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3년 이상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한부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비운과 함께 취입 후 67년 2월에 발매된 이 노래는 별 반응이 없어서 배상태 씨나 배호 등 관련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노래를 홍보하고자 방송 등에 그야말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성이 똑같은 배씨여서 형제지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분서주했답니다. 당시 가요계는 20초의 무서운 젊고 발랄한 신예인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가 큰 히트를 치고 있던 중이어서 배호의 노래는 남진의 노래의 위세에 밀리는 듯 했습니다. 또 당시 재미있는 대중문학의 사건은 66년 말 일본에서 재즈를 본격 공부하고 귀국한 역량 있는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자인 고 기록윤 씨와 가수 패티 김이 작곡자와 가수로 같이 활동하다 사랑이 싹터 당시 대대적인 호화 결혼식을 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미국 등 외국에서 맹활약을 하던 21세의 윤복희가 67년 1월 잠시 귀국하면서 무릎이 20cm의 미니스커트를 한국에 선보여 한국 여성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과 함께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순수한 원피스나 투피스 아니면 신혼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고 지낼 때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 여성들 대부분이 한복을 즐겨 입듯이
그 당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듯 당시 여성들은 일상복인 한복은 참으로 우아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 또한 대단한 것이었죠. 행운의 여신은 또 배우를 위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존의 대중가요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배호의 그 개성적인 호소력의 목소리, 손이 굵고 남성적인 저음에서 퍼져나오는 은은하고 애절한 호소력은 6월부터 전국 대중서민들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인기 태풍을 불기 시작 삽시간에 서울로 태풍의 눈이 올라와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요사의 빅히트는 아마 64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66년 최희준의 하숙생에 이은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해 KBS 가요 베스트에서는 단일곡으로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16세 대중음악에 입문한 9년여 만에 평생 소원인 꿈이 그리던 인기 가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배호가 KBS 22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20주라고 나와 있네요. 돌아가는 삼각지를 취입한 후 작곡가 배상태 씨와 배호는 자신들의 노래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 그야말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속에 배호는 신장염 증세를 제대로 치료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무리하다 쓰러져 여름 청량리 위생병원 형 바오로 성모병원에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배호는 신장염으로 성 바오로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하게 됩니다. 외로운 병상 생활 중 돌아가는 삼각지가 빅히트되어 KBS 라디오 가요 베스트 10에 들어갔다는 기쁜 소식이 그의 귓가에 물결치듯 들려오고 자고 나니까 아니라 병으로 아프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일약 톱싱어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인기 최고 가수가 된 배호는 여름 자신의 최대 출세곡인 아직 완공이 안 된 공사 중인 삼각지 입재교차로 위에 올라가 야위고 부시시한 얼굴로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감회에 잠긴 여러 사진을 남겼습니다. 1968년 10월 서울의 교통 요충지인 삼각지 로타리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한국 최초의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입체교차로가 완공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을 지상 최고의 목표로 국가에 이끌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자신들의 치적으로 이 삼각지 입체교차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전국 극장에서 대한뉴스 시간에 대대적으로 마치 지금의 KBS 9시 뉴스처럼 내보냈습니다. 그때 빠짐없이 들려온 배경음악이 바로 배호의 이 돌아가는 삼각지였습니다. 방송을 타고 전국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이 노래는 결정적으로 극장의 대한뉴스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니 배호의 인기는 전국적으로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전 국민이 영화 보러 극장에 가던 국민소득 200불 시대의 절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1967년 9월 병석에서 취입한 제2탄 안개 낀 장충남 공원의 빅히트로 인기가수로 입지한 지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1967년 봄 인기 급상승과 무리한 공연 일정으로 동분서주하여 건강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배우는 신장병 병세 악화로 3개월 병원 입원 치료 도중 돌아가는 삼각지의 인기 폭발에 놀란 아시아 레코드에서 부랴부랴 작사 작곡 의뢰 배상태 씨의 작곡인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취입해 다시 공전의 히트 최고의 가수로 확고부동의 자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9월 말 태어난 배호는 자신과 함께 유명해진 작곡가 배상태 씨와 함께 아직도 병세가 가시지 않은 꾸부정한 상태로 연민의 정이 들을 정도의 안경 뒤에 표정 없는 눈동자로 장충당 공원 산책길을 산보하며 그 사진을 남겼습니다. 당시 청량리에 있는 성바로 병원 의사는 앞으로 3, 4년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형 선고와 함께 시한부 인생을 예고하였다 하니
그 비운의 요절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3년 이상 넘기기 어려우고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결과를 정작 본인 배호는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주위의 친지 가족들은 그때부터 노래를 일체 부르지 못하도록 극구 반대하고 나왔으나 이번 기회에 가수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한번 결심한 배호의 신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 완쾌되지 못한 몸을 이끌고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무리한 활동을 하던 배우는 결국 10월 말 공연 중 무대에서 노래하다 쓰러져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우의 병든 모습은 가슴 위 부분은 멀쩡했으나 가슴 아래 부분, 특히 발목이 퉁퉁 부어 걸음조차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의 재능을 아낀 유명한 쇼 흥행업자인 이지환 씨, 이미자의 첫 남편이었죠. 간청으로 그해 11월 최초의 지방 공연, 호남 지방으로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몸으로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들곳에 누워서 이동할 정도로 몸 상태의 공연, 주위의 안타까운 동정과 그 의지에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배호는 본인은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출연 요청이 쇄도하여 물리치지 못하고 무리한 공연을 하다 68년 1월 인천 올림푸스 호텔 쇼 무대 공연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받다 퇴원. 겨울 자신의 히트곡인 현장인 장충당 공원을 찾아 감회에 젖은 그 신생을 프랑스 미남 배우인 아랑드롱을 합친 것과 같은 수려한 얼굴을 찾을 길 없고 병색이 짙은 누런색으로 변하고 쓸쓸한 미소를 띤 배우의 모습이 사진에 필자에게 보관되어 지금도 보아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배우는 67년 10월 말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온몸에 부기가 심한 상태로 간신히 가수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10일 정도 지방 공연 기간 중 몸 상태가 안 좋은 배우는 공연이 끝나면 다른 가수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혼자 여관방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차중낚시의 회고였습니다. 1967년 12월 배호의 동정과 관련된 모 가요 잡지 기사에서 1967년 세모를 장식한 배호군의 은퇴설은 진짜인가? 맑고 굵직한 톤에 자랑하는 배호 28살 군은 은퇴설을 배호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의 히트송인 돌아가는 삼각지가 지금 한창 절정에 올라 인기에 인기를 거듭하는 시기에 이처럼 엉뚱한 설이 퍼진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를 흠모하는 전국의 팬들로부터 은퇴설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편지도 그렇거니와 사건에 민감한 기자는 행방이 묘연한 그의 거처를 이곳저곳 추적해 보기도 이 땀이 흘렸습니다. 가수로서 각광을 받기 이전에 밴드맨으로 활약한 바 있는 배호군은 데뷔곡을 황금의 눈이었고 이어 그는 비오는 남산, 누가 울어, 돌아가는 삼각지, 영월 애가, 경상도 나그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등 40여 곡을 발표하였다. 밴드맨으로서 가수로 완전히 전향한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노래를 부르고 속속 히트송을 던진 문제의 가수 배호군이 은퇴했다는 설은 진짜란 말인가? 기자는 우선 평소 그가 입원하던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그의 정체를 찾을 수 없었고 담당 간호원 역시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큼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래서 또다시 그의 집인 용두동으로 향했다. 한데 이게 웬 말인가? 은퇴설이 파다하던 문제의 배호군은 널따란 자기 집 정원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웬일이십니까 기자님? 후리후리한 키의 배호군은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기자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 것이었다. 팬들과 접촉이 없는 탓,
취미가 낚시와 여행인 배우군은 얼마 전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다. 지난 여름철에도 3개월 이상이나 병원에 입원했었고 지금도 건강에 폭이나 유의하고 있는 실정. 이렇게 건재한 사람이 어떻게 벌써 은퇴한단 말입니까? 배우군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자신의 은퇴설에 대하여 한바탕 웃어 넘긴다. 이제 스타덤에 오른 가수 배호군. 그는 신진 작가 배상태 씨의 돌아가는 삼각지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듯 인기의 절정을 견지하는 톱 가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히트송을 내놓는 데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선 작곡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충분한 연습을 가지면 그것으로 족하니까요. 무엇이든 자신 있고 여유만만한 달변을 보이는 배호군은 듬직한 자세, 자기 실력을 망각하는 성급한 가수들에게는 좋은 표본이 될 것이기도 하다. 1967년 12월 호 잡지에서. 제2편 가요계의 홈러너 삼극지에서 두메산골까지 배호. 세광출판사 대중가요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1m 74cm의 키, 65kg의 체중, 마른 몸집에 안경을 쓴 사나이. 이것이 배호의 전부이다. 병중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 살기 좋은 비관론자 같기도 하고, 금년 27의 배호는 10년 전에 드러머로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악단을 조직 밴드 마스터로서 활동을 하던 그는 외삼촌인 김광배 씨에 의해 가수로서 출발을 했다. 그것이 불과 2, 3년 전의 일. 신인 작곡가 배상태 씨와 호흡을 맞추어 돌아가는 삼각지로 히트한 그는 그 후 안개 낀 장춘당 공원, 두메산골 불러 최희준의 인기에 육박하고 있다. 공보부 제정 제2의 무궁화상, 장려상을 받았고 서울문화방송 10대 가수상, 영남일보 서라벌 가요대상을 받았습니다. 만인의 공감을 살 수 있는 호소가 특징, 뱃속 깊이에 끓어오르는 슬픔이 너무나도 강하게 실감나는 가슴을 적셔준다. 그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음색,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너무도 어두운 목소리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배호의 특징이자 오늘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MBC 10대 가수상 등 수상하며 연말에는 가요계의 기리나로 널리 알려집니다. 동시기에 정훈이의 안개, 남진의 가슴 아프게, 조애희의 내 이름은 소녀 등이 유행하였다. 1967년 12월 31일 시민회관 송년쇼 공연을 했습니다. 1968년 최고의 인기 가수 중 한 사람으로 완전히 기반을 굳힌 영광의 하나였습니다. 1968년 봄부터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병원 치료 덕분에 호전,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고 할 정도로 거의 정상인 몸으로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1년 정도 전국적인 극장 무대 공연 활동, 아시아 레코드 전속으로 왕성한 취입 활동, 누가 울어 발표곡마다 대히트, 한국 가요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곡을 취입하고 가장 많은 곡을 히트시킨 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1968년부터 1969년까지 거의 정상의 가수였을 때 한국 가요계의 최고 멋쟁이 배호의 모습. 최고 인기 가수가 된 배호는 우선 외모부터 당시 가수들과 확연히 다른 요즘 표현으로는 상당히 튀는 외형의 멋으로 똘똘 뭉친 모습이 보였다. 우선 금태 안경. 배호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64년경 본격적인 자신의 악단 연주 활동을 하면서 22살의 어린 나이가 주위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물음에 신경을 쓰였는지 나이를 먹어 보이기 위해 안경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멋지게 보이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뿔테 안경에서 금태 안경으로 자신의 멋진 노래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로 활용하였다. 가요사에서 안경을 최초로 쓴 가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나아가 그의 여러가지 모자, 실크, 햇 즐겨 썼으며 줄이선 만보 바지에 밤색 싱글 정장에 커프스 단추, 반지, 스카프, 롤렉스 손목시계 등 갖가지 액세서리를 몸에 치장. 당시 대부분 인기 가수들이 수수한 점잖은
약간의 촌스러운 듯한 외모에 비해 자신의 개성을 멋을 최대한 보여주며 당시 유행의 첨단의 옷 매무새로 그의 멋진 노래와 함께 많은 팬들의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배우는 1968년 174cm, 당시 최고 인기 미남 배우 신성일과 같은 키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신, 호리호리한 몸매가 여성적이며 섬세한 미남인 신성일과 달리 이목구비가 수려하며 남성미가 넘치는 중후한 모습으로 싱글 정장과 금태 안경까지 너무나 잘 어울려 가요계의 지성의 신사, 배우만큼 옷걸이가 좋은 가수는 없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요즘으로 말하자면 베스트 드레스로 알려지며 멋장에도 그런 멋장이 없다 할 정도로 화려한 멋을 한껏 부리고 다녔다. 오죽하면 배우가 신인 가수가 건방지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노래 스타일이 건방진 건지 좀 멋부리고 다니는 것이 건방지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였을 정도로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인 가수 배우의 걸출한 노래 솜씨와 외모의 멋은 특히 여성 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 그는 가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선배, 동료, 후배 가수 및 연예인들이 그를 아끼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0년대 초 가요계의 데뷔 내지 활동한 가수들 중 배우의 선배 가수로는 우선 최희준, 위키리, 이미자 등이 특히 후배 가수인 배우를 아꼈고 현미, 권혜경, 박형준, 유주용, 한명숙, 이금희 등 한국 가요사의 60년대 가수들이 그와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료 가수는 1968년 만 26세의 배우와 가장 친한 사람들을 거의 같은 시기에 데뷔 인기를 얻기 시작한 10살 밑으로 한참 동생뻘인 정훈이, 문주란을 비롯하여서 김상희, 김세련아, 박재란 등 여가수와 친했고 몇 살 미친 가수 이상열과 남진과 특히 친했습니다. 후배 가수로는 1969년 님 그리워로 무명에서 일약 큰 인기를 얻게 된 나훈아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배우를 따랐으며 조영남 배우는 딜라이를 열창하는 조영남을 주위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이 배우를 너무나 좋아했고 배우는 다른 연예계 스타들로부터도 사랑받는데 영화배우 엄영란, 문희, 최지희 등 많은 연예인들과 친했습니다. 60년대 한국 가요사의 최초로 남자 가수 스타 신드롬을 확립한 배우, 당시 인기 가수 중 유일하게 10대 여중생서부터 60대까지 가장 폭넓은 팬을 확보한 게 배우입니다. 1968년부터 전국적인 인기 판도에 넓혀가며 69년 최고 전성기가 시작되어 요절하기 직전까지 4년간의 배우의 전국 구석구석 인기는 다른 인기 가수들의 비교적 한정된 팬들 층과는 달리 예를 들면 남진은 10대들이 주로 좋아했고 차중락이는 여대생층 10대 여중생서부터 20대 남녀 특히 30대 40대 중년 여성 팬들의 인기는 절대적이어서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과부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50대 60대까지 가장 폭넓은 팬을 확보한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구 가수의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1969년 5월 현재 배우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50통 내지 60통의 팬레터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90%는 여고 여대생의 연서이었습니다. 연애편지였죠. 배우가 활동하던 60년대 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영화와 가요 두 개 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전성기, 한국 대중가요의 르네상스가 바로 60년대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영화관에서 쉽게 접하는 환상과 감독의 영상의 남녀 인기, 영화 배우들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음악의 스타들은 그야말로 전 국민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요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민의 정서와 오락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청춘 영화 배우로 등장한 신성일, 엄영란은 대성공의 스타였고 특히 동백아가씨 이후 맨발의 청춘 대성공은 청춘 미남 배우 신성일
확고부동의 최고의 청춘 스타로 군림하였습니다. 연예계의 대중 스타성은 이렇게 영화에서 확립되었다. 여기에 비하면 대중가요의 스타성은 영화와 상대적으로 아직 국민들에게 크게 자리잡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63, 4년경 동백아가씨의 전국적인 히트로 이미자씨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대스타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연속 히트곡으로 70년 초까지 그 초롱성의 인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건으로는 남자 가수보다는 여자 가수가 더욱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명숙, 떠날 때는 말없이, 현미의 산장의 여인, 권혜경님, 박재란, 보슬 비오는 거리, 성재희, 패트김의 4월의 노래 등 우선 숫자적으로 우수했고 남자 가수에 비해 여성 특유의 화려하게 눈에 띄는 개성이 돋보여 당시의 한국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지배했던 때 여성의 파고드는 애절하고 고운 기교의 목소리와 화려한 가창은 남자 가수들의 순수하고 약간 촌티나는 외모와 평범한 무대 매너, 엇비슷한 노래 내용과 창법에서 스타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 가수의 화려한 스타성을 배우에게서 대중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출중하고 너무나 개성적인 창법, 흡사 고소울과 리듬앤 블루스의 적인 끈끈한 남성적인 저음과 여성적인 애절하고 폐부를 찌르는 솟구치는 고음의 음색과 호소력이 모든 국민을 뇌세시켰습니다. 그리고 68년부터 몸이 거의 정상이 되었을 때 배호의 모습은 흡사 신성일과 프랑스 미남 배우 아랑드롱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남, 또한 신장 또 당시 남자 평균보다는 10cm 이상이 되는 174cm, 서울 세련된 차분하고 세련된 서울말씨, 싱글 정장과 안경과 여러 액세서리로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한 화려한 모습과 신사의 풍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지성미는 다른 가수들의 수수한 창법, 무대 매너에 비하면 단연 군계 일학이었던 거라고 할까요? 배호의 멋에 대한 감각은 16살의 대중음악에 입문, 돌아가는 삼각지로 유명하게 되기 전 오랜 밤무대 업소에서 활동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외모에서 멋을 한껏 부리는 가수는 배호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몸이 거의 정상이었던 68년 봄부터 그의 외모에 대한 자신의 연출은 멋쟁이 중 멋쟁이였다는 것이 당시 같이 활동한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는 추운 겨울 극장 공연에서 양복으로 정장을 하며 몸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같이 공연하는 다른 동료 가수들이 춥다고 보기 흉하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옷차림을 하면 선배 가수 윤일로는 야 배호 좀 봐라, 얼마나 단정하고 멋있니, 제발 거지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배호를 좀 본받아라 하고 꾸짖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인기 가수로서의 내적 외적 자기관리가 철두철미하였습니다. 환상적인 가수와 가총, 매혹적인 무대 제스처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배호, 감정 표현을 극대화시킨 열정의 마치 연주자가 테너 색소폰 연주하듯 자유자재의 음역을 오르내리는 가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이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눈과 귀를 황홀하게 했으며 묘한 남성미의 성적으로 매력까지 물씬 풍겨 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까며 당시 남성 팬들은 배우는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사나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좋아했습니다. 열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유명 미남 배우들이 영화에서 멋있게 연기하는 것보다 율동과 표정과 심금의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마치 두 팔로 지구를 들어 올릴 듯한 제스처의 열정의 가창은 관객들을 거의 광란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배호의 슈퍼스타적인 면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끔 시민회관 공연, 대형 쇼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솜씨에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든가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가지 춤에도 능하며 TV쇼에 출연, 노래 대신 탭댄스,
멋있게 추는 모습 등 60년대 대중가요 무대 상황을 한참 앞서서 그야말로 슈퍼스타 가수로 갖추어야 될 것은 다 갖추어진 멋진 연예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노래의 감동과 무대 매너에서 대중들은 영화 배우와 같이 남자도 저렇게 멋있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구나 하고 강렬한 인식을 주었으며 68년에서 71년 전성기의 무대에서 그의 스타 신드롬의 카리스마는 당시대 비교가 될 가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우는 1968년 말부터 전 국민의 가슴을 적시는 노래들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는데 여성 팬들의 인기가 높아 술집 여자부터 안방 만다님 인기를 독차지하였습니다. 특히 40대 여성 팬들의 인기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20대들은 6.25 전쟁과 4.19 등 한국 현대사의 고난 속에서 10대를 보내며 빈곤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암울한 하루하루 청춘을 보내던 시절 배호의 피가 맺히는 사랑의 아픔을 절규하는 노래는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며 사랑과 현실에 상처받은 젊은이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중가요가 크나큰 위로와 치료제의 역할을 하였는데 어지간한 치료 효과의 약효를 가는 노래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기 어려웠고 가슴을 울리고 온몸을 전율케 하는 배호의 노래들은 이들을 달래주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시 현실의 고통과 사랑의 괴로움을 상처받은 많은 대한민국 20대부터 성인들은 배호의 아픔의 노래를 들으며 밤거리에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헤매며 안녕 노래가사처럼 서글픈 가로등 밑을 돌아서서 남몰래 흐느껴 울 안녕이라고 절규하며 가로등을 붙잡고 울면서 배호의 노래들을 불렀다 할 정도로 배호 신드롬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배호가 10년이라도 더 살아 이 정도의 수표 엔터테이너 가수로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하였더라면 배호 사후 초대형 남자 가수였던 선배 배호가 없는 상황에서 70년 초 최고의 남자 가수였던 남진, 나훈아, 쌍두마차의 라이벌 공연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사람의 전국적인 인기도 빛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며 상당히 늦춰졌을 것이라는 게 가요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드럼을 연주하며 밴드 마스터로서의 가수로 전향, 누구보다도 리듬 감각이 예민하고 멋에 취해 노래를 부른다. 특히 여성 팬들에겐 그 인기가 뇌살적이다시피 요란한 사나이 배호, 얕은 안경 너머에 초점 같은 눈빛을 고정시킨 채 그는 주로 말없는 사나이 같은 인상을 주는 침묵의 가수이기도 하다. 돌아가는 삼각지, 그의 출세곡인 이 노래는 나오면서부터 박수를 받았다. 특색 있는 지명을 내건 작곡, 작사자 재치도 재치려니와 노래를 부른 가수의 매력이 더 돋보였다. 소위 깡패 같은 목소리라고 일부 팬들은 배호의 목소리를 평했다. 짓씹는 듯한 이빨을 악물고 발음하는 가사 전달에 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음질이 균질한 음을 이루고 있어 흡사 귤을 먹듯 자극적인 맛을 풍겨주고 있어 더욱 매력적.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그는 열심히 지방 공연이며 일반 무대에 오른다. 나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면 선량한 마음씨를 보이는 정말 욕심없는 사나이라고들 한다. 작곡가 배상태 씨의 컴비를 이루면서 차곡차곡 발표해낸 곡들은 계속 히트의 히트, 황토 십리길 등 1년 그의 노래들은 과히 요란하지 않는 반면 자석 같은 매력으로 가요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67년 말에서 80년 아시아 레코드 전속, 돌아가는 삼각지 음반 통상 20만 장 판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음반 50만 장 판매, 당시 음반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기준의 약 각각 200만 장 내지 500만 장으로 추산될 정도의 엄청난 판매로
간판 가수인 배호의 수십 장의 음반이 엄청난 음반 판매로 당시 신설 영세 음반사인 아시아 레코드사는 후일 대음반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작곡가 배상타 씨 작사가 이인선과 콤비가 곡 많이 취입함. 돌아가는 삼각지는 음반을 낸 성음 제작소에서 판을 찍기 무섭게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배호는 돌아가는 삼각지의 취입료로 받은 30만원으로 요즘 3천만원 정도 전세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프기 전까지 밤무대에 없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며 명색이 장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할 정도의 유명 카바레에서 드럼치며 노래 잘하는 괴짜 무명 가수의 생활은 너무나 초라했다. 13살 부산 모장원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들끼리도 의형제로 맺을 정도로 친했던 친구 정실훈도 배호처럼 알아주는 드럼주자로 활동하였는데 동생 되는 정광훈 씨의 회고에 의하면 단 칸방에 양쪽 집 6식구가 같이 먹고 자고 했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쪼달렸다고 합니다. 배호는 또 안개 낀 장충단 공원으로 아시아 레코드로부터 전속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로 따진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자 자신의 위중한 병의 치료는 약값과 병원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3월 인쇄된 맴 5월호에서 배호의 인기는 부산지방에서 최상의 인기 가수로 전합니다. 9월 인쇄된 연예오락 MG 11호에서 배호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 능금빛 순정으로 다시 인기를 불러 모으고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의 배호군. 그 유달한 반응은 호남 일대의 지방 공연에서 높아 있다 한다. 방송의 인기도 무시 못할 만큼 요란하지만 지방 무대에서 배호를 찾는 팬들의 박수는 참으로 열광적이라고 합니다. 서민적인 애환이 담긴 흐느끼는 창법이 대중 서민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팬들은 배호의 건강이 과히 좋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 1968년 10월 최고 인기 가수로 향한 기반을 완전 구축한 한 해, 유명 월간지 M에서 68년 가요계를 완전히 석권하였다고 소개됨. 전국적으로 인기 절정의 국가 최희준, 남진을 앞지르며 TBC 제4회 방송가요대상 연속 3회 수상자인 최희준을 이어 남자가수 대상 수상, MBC 10대 가수상 여러 상 수상, KBS 가요대상 휩쓸며 가요계 판도 바꿈, 자기 자신의 생애 최고의 한 해라고 감격할 만큼 갖가지 신기록을 만들며 가요계의 달러 박수로 통함. 연이은 히트곡이 쏟아지며 최고의 음반 판매량 기록하며 부와 명예 얻음. 12월 29일 KBS 송년잔치 남녀 가수 인기 청백전에 출연. 1968년 인기 절정의 배호 가요 수입은 얼마였을까? 배호에 대해 잘 아는 작곡가 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배호가 68년 각종 무대에서의 공연에서 당연한 최고의 개런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공연에 6인조 밴드가 당시 돈으로 15,000원을 나누어 가졌고 같이 공연한 차중량은 25,000원을 배호는 35,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흥미있는 사실은 배호 같은 경우 쇼 흥행업자로서 부르는 대로 주어야 할 정도로 배호의 무대 공연 가수로서는 독보적인 인기의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서울도 그랬지만 특히 지방 공연 시에서 배호를 출연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흥행을 맞출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전국 지방 공연, 라디오나 음반으로 자신들을 미치게 만드는 배호를 보기 위해 극장쇼 표를 사는 남녀 팬들이 대다수라 할 정도로 배호의 지방 무대에서 크나큰 광란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는 지금의 트로트 황제 일컬어지는 나훈아 따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큰 욕심이 없고 마음이 순진한 배호는 35,000원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톱 가수인 이미자 씨가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인 시민회관 공연 시 35,000원을 받을 때 배호는 37,000원을 받았다. 이것이 무대 공연에서 이미자 씨를 능가하는 배호의 무대 공연 상품 가치의 척도로 배호의 치솟는 인기를 입증하는 것이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남진,
나훈아 등 건강한 다른 인기 가수와는 달리 병고에 시달리는 배우는 건강상 자기 의지대로 공연을 자주 하기 어려워 노래할 기회가 있을 때 개런티에 큰 욕심이 없고 출연 교섭에 응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배우에게는 돈도 자신의 엄청난 병원비와 약값 마련을 위해 중요했으나 무대에서 노래할 때 열렬한 팬들의 환호 갈채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환희의 삶과 의미와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병을 이기는 가장 큰 치료약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1969년 배우의 향후 3년의 대한민국 최고 슈퍼스타급 가수 전성기 시대가 시작된 해입니다. 1969년 1월 신세기 레코드사 전속 이봉조의 늦어도 그날까지 정민석 곡들을 취입했으나 그 수준에는 예술적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가 미비함. 작곡가 나교호 씨와 작사가 전우와 황금 트리오라 불릴 정도로 예전의 빛을 못 본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안녕 당신의 연이은 전국적인 데이트로 각종 상 수상하는 영광과 당시 최고의 전속료를 받은 당시 100만원의 전속료는 지금의 환상하면 1억 원이 거금. 활발한 라디오 방송 출연 시작되다 3월 동화방송 올스타쇼에 배호쇼에 출연, 이상열, 문주란, 현미, 정훈이 등 찬조 출연, 유쾌한 응접실에 출연, KBS 위문열차 코미디언 서영출 씨가 사회 봤음, MBC 라디오 그랜드쇼에 출연, 배호와 가장 친했던 세 사람 이상열, 문주란, 정훈이 본격적인 가요계 활동 시기가 비슷하며 같이 공연을 한 네 사람은 유달리 친했다. 이상열, 배호보다 너댓 살 밑으로 같이 자주 공연하며 배호를 형처럼 동료처럼 따랐다. 아마도 빗물이겠지. 대표곡으로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의 후광을 많이 얻었다고 함. 미국으로 이민 가서 최근에 연예 프로모션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문주란, 부산 출신으로 여고 시절부터 노래를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배경호 선생의 동숙의 노래로 1966년 만 16살 나이로 성재희에 있는 어린 소녀의 잔잔한 저음의 호소력으로 가요계를 놀라게 함. 그 후 돌지 않는 풍차 등 인기곡, 히트곡, 배호는 10살이나 어린 소녀 가수 문주란을 너무 귀엽게 생각했는지 짓궂은 장난을 놀려주었다. 배호의 성격은 완벽한 노래를 하기 위하여 음악에 대한 욕심이 큰 반면 세상 물정 현실이 어두울 정도로 순진무구한 성격으로 농담과 짓궂은 장난을 동료 가수에게 많이 했다고 한다. 문주란이 예명은 전우씨가 지어줌. 정훈이, 배우와 가장 친한 친구. 세 번째 정훈이, 오누이처럼 가장 친했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 배우와 한국 가요계에 처음 등장한 서구적인 클래식한 플룻 같은 티 없는 맑고 고운 음색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포페라 정도 하는 소프라노 같은 음색. 노래로 67년 초 당시 17살의 어린 나이로 전국을 안개로 완전히 뒤덮은 정훈이와는 유달리 각별한 관계. 이들은 마치 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내며 공연을 같이 하고 유명 연예 잡지 화보에도 다정하게 마치 제주도로 신혼여행 온 신혼부부의 정다운 모습처럼 촬영한 순수한 청춘의 모습이 돋보이는 두 사람의 밝은 표정이 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훈이와 배호, 그 둘은 각별한 관계로 67년 겨울을 거슬러 올라간다. 67년 두 사람은 가요계의 인기 신인 가수로 일약 당시 가요계의 길이 나러 인기 가수가 된 배호와 신인 가수 정훈이는 같이 공연하게 되었는데 유달리 마음씨가 곱고 발랄하며 부침성이 강한 싹싹한 성격의 정훈이는 들것에 누워다니며 병든 몸을 부축받으며 간신히 지탱하며 노래하는 배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17살의 예민한 10대 소녀로 큰 충격을 받고 옆에서 배호 아저씨 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배호를 진심으로 염려해주며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나이에 맞지 않게 마음을 많이 써주며 친절을 다하였다. 너무나 외롭고 마음 아팠던 배호는 그런 정훈이가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고 위로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 배호의 건강이 차차 회복됨에 따라 두 사람은 방송이나 쇼 무대 출연 시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다 함께 같이 다니기를 좋아했다. 배호는 모 방송국 공개 프로에서 자신과 공연하는 정훈이를 자신의 입으로 관중들에게 우리 훈이는 너무나 착하고 노래도 너무 잘한다 1분 동안 서너 번을 되풀이할 정도로 두 사람은 두터운 관계를 과시했다. 오죽했으면 공연 시 배호와 정훈이와 다른 가수들과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들 두 사람끼리만 웃고 떠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시샘을 많이 받았으며 부산 등 지방 공연이 끝나면 둘이서 나이트클럽과 밤늦게 춤을 추었으며 두 사람 다 춤을 잘 추었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은 배호는 지방 공연을 가더라도 남자 가수와 어울리기보다는 차라리 정훈이와 춤을 추거나 드라이브를 즐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친오누이보다 더 친해 배호 오빠 훈이 동생으로 따르고 아꼈다. 69년 초 정훈이가 자가용을 마련하기 전까지 배호의 자가용 코로나를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닐 정도였으며 배호가 바쁜 공연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이 나면 같이 드라이브를 즐길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68년 정훈이가 출연하는 국일관 나이트클럽 코파카바나에는 술을 먹지 못하는 배우가 매일 밤 나타났다시피 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뜨겁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69년 두 사람의 유별난 관계는 급기야 스캔들로 연예 잡지에 소개되었으나 배우나 정훈이는 인간적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연예계에서 오해를 했다는 해명으로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는 27살, 나이에 비해 철이 없을 정도로 동심적인 성격으로 남자친구보다 자기를 무척 따르는 정훈이의 친동생처럼 좋아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친오누이 같고 가요계 동료이자 각별한 인간적인 우정은 한국 가요사에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뒤 배호의 요절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정훈이는 자신도 배호 오빠 따라서 죽겠다고 절규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훈이는 동료 가수 중 배호를 가장 인간적인 친오빠처럼 따르고 너무 좋아했던 것이다. 정훈이 씨는 부산 출생으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다른 노래 실력을 쌓았다. 그녀의 집안도 배호처럼 음악 가족인데 아버지부터 큰오빠는 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이고 다른 오빠는 정희택 씨로 유명한 키보이스 멤버였다. 여고생 정훈이는 가요계 데뷔 전 워커힐 등 무대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다. 그녀가 66년 작곡가 이봉조 씨를 처음 만나 노래를 하니 이봉조 씨는 쬐꼬만 게 노래는 억수로 잘한다 칭찬하며 안개를 취입시켰다고 한다. 대중가요의 예술성과 감각적인 호소력의 작품을 많이 남긴 작곡가 고 이봉조 씨. 그는 우선 한국 대중음악계의 테너 색소폰 황제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연주가였다. 그 가슴을 파고드는 색소폰 감성의 흐느낌과 호소력은 그의 연주곡을 다른 현존 대가라는 연주인이 미처 못 표현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대중가요 연주에서도 지금도 그를 따를 자가 없다는 것 같다. 65년 초 일본에서 재즈를 공부하고 귀국한 기록윤과 순수 국내파 연주인 이봉조의 연주 대결이 있었다 한다.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재즈적인 서구의 즉흥적인 연주, 현랄함의 기록윤 씨의 테너 색소폰과 감성의 흐느낌으로 가요적인 선이 굵은 표현력의 이봉조의 서로 개성을 달리하는 연주를 듣는 전문 연주인들은 우월의 평가가 양분되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지구 레코드에서 배호의 신곡 및 가수들의 노래를 취입할 때는 배호의 호소력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연주자로 이봉조 씨를 꼽았다고 한다. 그가 세션으로 색소폰 연주를 해야 노래가 살고 따라서 많은 음반 판매를 보증할 수 있었기에 그가 없으면 다른 연주자는 불가하고 꼭 그를 수배해서 녹음했다 할 정도로 당대의 그의 연주는 최일류로 꼽혔다. 이봉조 씨의 선이 굵고 단도직입적인 간결하며 가슴에 스며드는 흐느끼는 풍부한 감정 표현의 마지막 잎새 및 돌아가는 삼각지의 대표곡을 그가 좋아해 배호의 주요 곡을 연주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연주하는 누가 울어 당신은 지구 레코드의 배호 음반에 실려 있는데 배호는 이봉조 씨가 색소폰 연주하던 부드럽고 자유자재의 악기처럼 불렀고
이봉조 씨는 배우가 흐느끼며 노래하는 그 감정 그대로 손이 굵고 지나 차고 나가는 그 남성적인 애절한 스타일의 악기 연주로서 배우 노래의 고도의 감정 표현력을 진가를 살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봉조 씨는 1992년 여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며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놓던 그때 채 60이 안 된 무르익은 작곡가이자 연주자의 시점에 간짝이 타계를 하였다. 그의 때이른 타계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중진으로 더욱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작곡가로서 고 이봉조 씨는 그의 최초로 국제가요제를 참가하 고도의 예술성을 살린 무인도 등으로 명곡으로 국제적인 그의 명성을 날렸다. 오래전 KBS 정훈이 빅쇼에 이봉조 씨의 추모 시간이 있어 생전에 안개를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동영상에 정훈이가 눈물에 젖어 자신을 성공시킨 아버지 같다는 스승을 그리며 안개를 부르는 장면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맑고 고운 클래식한 목소리는 한국 가요사에서 독보적인 음색으로 유명하며 70년대는 밝고 빠른 화사한 음색의 노래에 발랄한 무대 매너로 군 위문 공연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으며 한국 가수 중 아마 최초로 칠레 국제가요제 및 동경가요제에서 자신의 빅히트곡인 이봉조 씨의 무인도를 열창, 세계적인 요즘의 이지라는 팝페라 가수에 못지않게 뛰어난 가창력으로 세계인에게 선보이며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한다. 80년대 이후로 매스컴 활동이 뜸하다 90년대 중반 KBS 빅쇼에서 나이도 먹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매력의 목소리로 고 이봉조 씨의 꽃밭에서 및 왕년에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였다. 최근에도 가요 무대에 혹간 출연 대표곡인 꽃밭에서를 즐겨 열창하였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사 중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가사 내용이 우연의 일치겠지만 배우를 친오빠처럼 따랐던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 정훈이 씨가 꽃밭에 앉아 꽃잎을 보며 배우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7월 지구레코드사에서 150만원을 받고 전속 가요로 기록, 중견 작곡가인 박춘석의 만남이 외로워, 배경옥의 곡 등 다소 취입. 자, 이렇게 해서 제 3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그는 어떤 가수인가?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고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에 파고드는 배우의 이야기 제 4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